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국은 백신 개발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 러시아와 미국,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중순에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했는데요. 중국 국영제약사인 시노팜이 개발 중인 이 백신은 현재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해 의료진 등 일부에게 투약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 자체 개발해온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죠. 백신 이름은 스푸트니크 V로 이는 지난 1957년 옛 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을 땄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임상 1, 2상 시험 대상자가 38명에 불과하고 임상 3상도 채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과 효능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국가 간의 백신 개발 경쟁은 스파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스파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와 이란의 백신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는 정황이 발견됐죠. 심지어 코로나 사태 초기인 3월부터 이런 스파이 활동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는 21세기의 총없는 전쟁, 백신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스파이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됐던 중국은 주요 제약사와 함께 백신 연구를 진행해온 미국의 주요 대학들을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이는 제약사나 정부기관에 비해 데이터 보호 체계가 다소 떨어진다는 허점을 노린 건데요. 대학 연구팀들이 연구 검토를 위해 백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쉽게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FBI는 중국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향해 해킹을 시도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데이터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고 경고했죠. 그리고 당시 해당 대학의 해킹은 실패했지만 다른 대학들에선 해킹을 시도해 성공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WHO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이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익명의 전직 미국 정보당국 출신 관계자는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WHO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WHO가 수집한 백신 관련 자료 중 가장 유력한 후보 물질에 대한 초기 연구 정보를 빼내 혜택을 받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러시아 대외정보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 그룹 APT29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정보기관을 해킹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관련 자료가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PT29에 속한 해커 중 한 명은 2016년 미국 민주당 컴퓨터 서버에 침입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개발을 향한 추잡스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의 연구진들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코로나19 진단을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센서 기술을 개발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 기술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기화학적 바이오 센싱 응용을 위한 나노물체 조립층 특성과 측정법으로 이번에 ISO의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거죠. 나노물체 조립층은 병원균을 감지하는 바이오 센서의 성능을 나노물질을 이용해 크게 향상시키는 제품인데요. 특히 코로나 같은 병원균을 감지하는 바이오 센서의 작용에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나노물체 조립층은 최근 코로나 진단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다양한 나노바이오 센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사양 표준화가 없어 원활한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가 되지 않고 있었던 시급한 상황이었죠. 이런 와중에 한국 연구진들의 자체 개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나노바이오 융합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사양 성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술을 개발한 나노종합기술원은 나노바이오 센서의 성능 향상을 통한 진단기술 개발과 제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게다가 지난 3월 한국이 제안한 PCR 검사 기법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량이 날개를 달았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이번 나노바이오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된 것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국의 자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르면 이번 달부터 치료제 생산이 가시화될 것이라 공식 발표했죠. 권준옥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9월부터는 셀트리온이, 10월부터는 GC 녹십자가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8월 20일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이상에 대한 시험 계획 승인이 났고 현재는 6개 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 임상시험용 2차 혈장 제제 생산을 개시하고 10월 중순에는 제제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셀트리온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일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일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 2상 3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안에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전 세계 생산 기지의 15%를 갖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생산 기지인 만큼 백신과 치료제 주권 국가를 만드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개발 속도나 임상 속도,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이와 함께 서 회장은 이상에서 효능 안전성이 탁월하게 나오면 연말쯤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한국의 앞선 바이오 생산 능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자를 위해 치료제를 투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 5월에 임상 3상이 끝나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항체 치료제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서 회장은 국내 필요 수량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부터 선행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하는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한국은 항체 치료제를 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해 보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셀트리온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치료제를 어떻게, 왜 생산한다는 걸까요? 이는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생산해놓은 치료제를 폐기하는 위험마저 감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임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생산에 나서 확보한 치료제가 임상 결과만 좋다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시장에 빠르게 내놓겠다는 전략인 거죠. 여기서 긴급 사용 승인이란 긴급한 상황에서 의약품을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용화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셀트리온의 승부수이자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항체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이라 합성 화학의약품처럼 단기간에 찍어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때문에 항체 배양과 정제 등 생산에 긴 시간이 소요돼 미리 준비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제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생산 계획 등을 조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도 다각적 검토를 통해 안정적 재고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서 회장은 항체 치료제를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서 회장은 임상 3상을 하려면 약 3천억 원이 들지만 치료제를 개발해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며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죠. 또 셀트리온 관계자는 아직 3상까지 임상 절차가 남아있어 개발 후 원가가 어느 정도일지 추산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돈을 벌려는 의도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잇따라 이윤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전 세계에선 강대국들에게는 없는 치료제 대량 생산을 향한 한국의 인류애적인 마인드와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제약바이오 업체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라는 명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기며 전 세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류애를 보여주고 있는 사이 급하게 백신을 만들던 선진국들에서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다르게 그나마 신뢰성 있는 백신을 개발 중이던 영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던 중 임상시험 참가자 한 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고 결국 임상시험이 중단됐죠.
아직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언제 나타났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시험 중단은 임상시험 중 알 수 없는 질병 가능성이 나타날 때마다 일상적으로 취해지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상시험 기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단일 사건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죠. 과거 선진국들이 주도하던 제약바이오 기술들은 점점 한국이 따라잡다 못해 이제는 압도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 원래도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던 한국의 의료기술과 의료체계까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많은 병원에선 코로나19로 급증한 환자의 수를 감당하지 못해 환자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오늘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코로나 확진을 받은 러시아 국적의 60대 중증 간암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간암 치료를 모두 성공리에 받고 돌아간 사연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레메쉐드 빅토르 씨는 지난 3월 재발한 간암을 치료받기 위해 명지병원에 사전 연락을 하며 절차를 밟았죠. 이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한국에 도착했지만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일단 명지병원의 음압병실에 입원시켜 코로나19부터 치료하고 후속 치료를 이어가기로 결정했고 명지병원 음압격리병실에서 10일간 코로나19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씨는 다시 에코병동으로 입원해 영상의학과 김현범 교수로부터 간암 색전수를 성공리에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빅토르 씨는 한국의 명지병원까지 날아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모두 꿈만 같다고 말하며 용기를 주며 정성껏 치료해준 명지병원의 의료진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죠. 덧붙여 훌륭한 시스템과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있어 한국의 환자들은 행운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앞서가는 바이오 의료 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빨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 중 하나로 한국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은 초대 청장으로 임명하고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주특기인 정확하고 확실한 빨리빨리는 최근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아 그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빨리빨리만 시전하며 백신만 만들고 있어 오히려 너무나 허술하고 부작용만 가득했죠. 여러분도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늘 이겨내왔듯이 치료제를 넘어 백신 개발도 성공하며 위기 상황을 이겨낼 것이고 결국 수많은 나라를 구원하는 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